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전략적 무력감을 드러내며 팬들의 큰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충격적인 대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90분 내내 지속된 한국의 일방적인 밀림은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한국의 충격적인 패배를 목격한 것은 많은 팬들에게 더욱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이번 아시안컵 실패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철학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황금 세대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무전술적 접근에 의해 좌절된 것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정비와 혁신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결과는 한국 축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한 점수의 우위가 아닌 전략적 사고와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축구가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로 연이은 승리를 거둔 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여정은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비극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23위의 대한민국이 87위인 요르단에게 0-2로 패배하며 탈락한 것은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내 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실패를 넘어 전술적 준비와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 없이 진행된 경기는 요르단의 치밀한 역습 전술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알타마리와 알타이마트에게 각각 한 골씩 허용하며 전후반 90분 동안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큰 망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한 박용우의 패스 미스는 요르단의 선제골로 이어졌고, 이는 많은 국내 매체들이 박용우호로 라고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한 장면만으로 경기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전반전과 후반전 내내 대한민국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을 받으러 움직이지 않으며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선수들이 16강과 8강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4강전에서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체계적인 체력 관리와 전략적인 로테이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경험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체력 관리와 전략적인 게임 플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축구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은 분명 전략과 체력 관리에 중대한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주요 선수들이 어느 정도 활동량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의 움직임과 반응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경기 중 김영권의 느린 반응 속도와 같은 장면들은 대한민국 팀 전체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선수들의 체력적 한계와 전술적 혼란을 반영합니다. 현장 중계진의 한 해설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수들의 빈 공간으로의 움직임 부족과 서로를 지원하는 플레이의 결여는 경기의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로테이션 없는 선발 라인업과 장기간의 대회 동안 체력 관리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실패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김학범 감독과 같은 이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는 국제 대회에서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전문가들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합니다. 주축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전략과 부상 및 체력 관리의 실패는 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안아골절, 황희찬의 햄스트링 부상, 이재성의 발목 부상 등 주요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플랜 B의 부재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체력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한두 경기의 실패로 볼 수 없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유연성, 체력 관리, 선수 로테이션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실패는 대한민국 축구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외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새롭지 않으며 이들이 때때로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책임감보다는 개인적인 성취와 명성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은 축구계에서 오랜 논란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에 더욱 부각되며 그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 기용 방식이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집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는 한국 축구에 대한 그의 이해와 준비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용호 선수를 원볼란치로 사용하며 넓은 좌우 공간을 혼자 커버하게 한 결정은 요르단의 강력한 공격진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전략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중원에서 계속해서 역습을 당하며 이 공간을 공략당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과 대응 능력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장을 찾은 국내 팬들의 실망감은 매우 컸으며 그들의 굳어진 표정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의외의 인물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어 많은 팬들의 시선을 끈 사건은 이러한 팬들의 실망과 긴장감을 잠시나마 분산시킨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 한국 축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찾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래는 이러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 선수들의 체력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와 팬들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 축구는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경기장 방문은 축구계에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한 명의 유명 인사가 경기를 관람한 것을 넘어서 그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반영합니다. 베컴이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인성을 높이 평가하며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손흥민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베컴의 경기장 방문 중 포착된 그의 실망한 표정은 한국 대표팀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많은 이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 내내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 부재와 선수들의 체력 관리 실패가 노출되며 이로 인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성과가 크게 저해된 것은 명백합니다. 첫 번째 실점 이후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활동량의 감소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전 경기들에서의 높은 활동량과 에너지 소모가 4강전에서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베컴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실망감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 즉 전략적 준비 부족과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베컴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인사의 관심이 한국 축구에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입니다. 전략적인 게임 플랜의 수립,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베컴의 경기장 방문은 한국 축구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기대를 상징하며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 축구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한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선수들의 기량을 일반화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선수들은 이미 국제 무대와 유럽 빅리그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단 한 경기의 실패가 그들의 경력이나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의 기준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축구 세계의 복잡한 평가 체계를 보여줍니다. 성공과 실패는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유럽 빅리그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 개인의 기술적 능력, 경기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규성 선수처럼 중요한 대회에서 골을 넣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선수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라는 칭호는 꾸준한 성적과 더불어 높은 기술적 수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살라나 아르헨티나의 메시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도 모든 대회에서 항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축구가 개인보다는 팀 스포츠이며 한 선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 전체의 조화와 전략, 그리고 상대 팀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경기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 경기의 패배를 이유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들 선수는 이미 자신들이 월드클래스임을 여러 차례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축구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팬들은 선수들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심경 토로와 팬들의 반응은 한국 축구가 현재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경기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넘어서 한국 축구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언과 팬들의 반응은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축구 당국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